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인노무사 경영학원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근필입니다. 저는 기업체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경영원론하고 무슨 경영 자료의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시사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공인노무사에 관련돼서 경영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과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하고 민법, 사회보호법, 영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으로 경영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대개 이제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이 경제학에서 수학을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경영학으로 도망을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경영학은 문제가 범위가 죽어납니다. 경영학은 이 범위가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경영학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는 경제학과 나왔고 석사 박사는 경영학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영학을 선택하셨거나 혹은 하시려고 이 과목 지금 OT를 듣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민소법, 노동경제, 경영조직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니까 보통 경영학개론을 선택하시면 경영조직론을 선택하시는 테크트리를 타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니까 60점 맞추는 게 목표인 거죠. 60점 이상. 각 과목은 40점 이하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 거죠. 60점을 넘기면 된다. 60점 넘기기는 경영학에서 60점 넘기기는 어렵지 않죠. 그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가면은 이제 현출을 쓰는 시험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앞에서 본 경영학 개론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느냐? 경영학 개론이라고 했으니까 경영학 개론의 범위, 개론이나 원론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개론, 원론, 얘는 뭘 뜻하냐면 경영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들도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참 거지같이 그렸네요. 이 나무입니다. 어쨌든 나무. 경영학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생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쓰이는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 경영이라는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는 게 개론이에요. 개괄적인 이론인 거니까, 원론은 원칙, 근원이 되는 이론이니까 그게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 근원인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근원이 이런 것들인 거죠. 경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러면 그 경영학은 언제 만들어졌고, 경영 환경이라는 건 뭐고, 경영자라는 건 뭐냐? 전략이라는 건 뭐고, 혁신이라는 건 뭐냐? 경영자와 경영 환경, 경영학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보다가,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관리인데, 그럼 관리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관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거. 이걸 관리의 순환이라고 한다고요. 서큘레이션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이런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 조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휘는 어떻게 해야 돼? 통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각각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야? 이런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아까 경영학이라는 나무에서 가지로 들어가는 인사관리나 재무관리나 마케팅이나 생산관리에는 이 원칙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이 원칙은 경영학의 메인스트림, 근원되는 원칙이지만 HR, 회계, 재무, 마케팅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론이고 원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 시험 제목이 경영학 개론이니까 그것만 시험에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러면 공부할 범위도 적고 할만 하거든요, 공부를.
그런데 요 개론에 나오는 문제는 3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만 나와요. 그런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제 대학에서 보통 공부하는 경영학 원론이거든요. 나머지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는 강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 경영학의 메인 스트림에 뻗어져 있는 가지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강론의 분야에서 뭐 7대 강론, 뭐 8대 강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인사관리, 조직행위, 행위라는 건 behavior인데 이걸 행위라고도 번역하고 행동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래서 조직행위론 혹은 조직행동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산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인 거죠. 서비스까지를 포함해서 회계는 돈의 출납을 어떻게 잘 기록된 체계하에서 정리해 놓은 걸 회계라고 하는 거고요. 재무는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재무예요. 그리고 이제 경영정보하고 국제경영 부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각 파트에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번에 시험 난이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요쪽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를 좀 더 많이 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산하는 거 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기 싫어서 도망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을 보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출제는 됩니다. 출제는 되는데 요 문제들의 깊이를 보면 그게 무슨 뭐 강론에서 다루어질 만한 원칙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라는 거는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선생님들이 100점 맞으라고 출제를 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변별력을 위해서 꼭 집어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제가 보면 야 이건 대학원생이 와도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무슨 갑자기 뭐 서비스 품질에 관련돼서 뭘 낸다든가 그거 전공 대학원생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뜨 시험 문제에 내면 답 찾기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가끔 내요. 이유는 100점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내는 거니까 거기까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볼 때 약간 낭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원론에서 한 3문제에서 5문제, 강론에서 각 파트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많으면 4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험 문제들은 구성이 되는데요. 공부를 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표를 무엇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평균 점수인 60점을 높이겠다.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한다고 공부를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나 커리큘럼, 저는 경영학이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타겟은 다 80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80점 맞게 해드리려고 강의하는 거고 교재 구성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하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는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얘를 공부하는데 1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점을 맞는 데는 500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 공부를 하는데 경영학이라는 게 뭡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의 학문이잖아요. 효율적인 목표를 잡아서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이지만 40점 꽈락을 면하는 그렇지만 한 80점쯤 맞아서 다른 어려운 과목, 법 과목 이런 데다 점수 좀 나눠주고 해서 평균 60점 맞게 준비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경영학 오케이 내가 이 평소부터 공부해보고 싶었어. 너를 책을 씹어 먹듯이 다 외워버릴 거야. 그래서 난 100점을 맞을 거야. Why not? 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입되는 자원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80점 맞는 것보다는 너댓 때 더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학습의 주안점.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면 거의 책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0점, 80점 맞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우리 시험의 장점 뭡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딸딸딸 외우지 않고 전체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경영학이라는 게 상식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찾아낼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인사노무 조직행동 이 부분은 2차 과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도 좀 앞부분에 있기도 하고 조금 설명도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대로 공부해 놔도 그닥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노무 조직행동 쪽은 좀 깊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2차 과목을 선행학습하는 거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의 이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뭘 그걸 딸딸딸 외우려고 해요. 암기보다는 전체를 이해하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뭐 교양원론 100점 맞았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시험에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거 제가 경영학 강의도 하지만 거기는 1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맞는 게 월등 유리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지금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 1차라는 거는 평균 60점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플로우,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계산 싫어서 도망 오셨으니까 보통 이렇게 그 계산 문제 나오면 제끼는 경향들이 왕왕 있으셔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계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뭐 아니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필요한 건데 거기에 막 한참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그걸 그냥 내가 그 공식이라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강의할 때도 좀 이렇게 주요하게 말씀드릴 거고, 요 부분은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특강 때 계산 문제 특강으로 모아가지고 계산 문제를 이렇게 싹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막 90% 정도는 될 겁니다. 나머지 10%는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니까,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를 부득불 맞겠다고 막 기쓰고 애써서 100시간 쓸 거를 500시간 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년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고 나면은 해설 강의 하는데, 해설 강의 하면서 제가 해설 강의의 자료를 뭐로 하냐면 제 교환을 띄워놓고 해요. 하면 80점에서 90점 사이는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강의한 교환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준비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100점 받으실 분은 책을 딸딸딸 외우시면 되고, 왕왕가다 책이 없는 것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오면 그 내용을 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교재에 붙여넣어.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딴 데서 시험 문제 내면 또 붙여넣어. 그럼 책이 자꾸만 두꺼워지고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고 막 그런 패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로 관점으로 보는 건 어떻게 하면 80점을 타겟으로 해서 80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사법고시 보는 거 아닌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1차 시험은 막 초반에 스퍼트 내시다가 지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꾸준히 하는 거 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역량 다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경영학의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